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께서는 지금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최근에 나왔습니다. 일주일쯤 됐죠.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3년 전 발생했던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소득이 없는데도 보증금과 월세가 소득으로 파악이 되면서 매달 5만 원 가까운 보험료를 내야 됐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만 남은 과제도 많습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을 낳았던 형평성 문제,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개편안이다라고 했습니다만 오히려 일각에서는 직장 지역가입자 간 소득 기준이 달라서 형평성을 더 저해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경제토론에서 이 문제를 주제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토론 나눠보겠습니다. 경제적 남자들, 이건 여기가 전문이지. 무서운 변화에 맞서 우리는 무엇을 대비하고 기회로 만들 것인가. 한국 경제, 세계 경제를 통찰하는 세 남자의 경제 토크. 대한민국 경제 현 주소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모습과 대안을 고민해보는 깊이 있는 경제토론. 오늘은 두 남자와 제가 진행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남은 과제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함께할 두 분은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성명 연구위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김종명 의료팀장 두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오기 전부터 의견들도 많았고 논란도 많았는데요. 지난 월요일에 전격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역시 또 여기에 대한 평가가 나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중심이 그거였잖아요. 형평성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항상 불공평하다. 무언가가 그렇죠. 지역가입자들이 무언가 불공평하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무임승차 논란도 많았었고요. 일단 개편안 나온 것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해볼까요? 윤성영 의원님. 네. 간단하게 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용부터 좀. 예. 네. 정부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 개편 방향은 좀 몇 마디로 줄이면 보험료를 매기는 그 어떤 평가 대상에서 재산 비중은 줄이고, 그러니까 실제 버는 돈 이걸 소득이라 그러는데 이제 소득 위주로 소득의 비중을 전체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좀 높이겠다 이런 내용 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중에도 이제 야당안과 비교를 하게 될 텐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건강보험료를 내는 어떤 기준을 우리가 이원화시키고 있어요. 직장에 다니는 봉급생활자하고 또 봉급생활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또 은퇴한 사람들을 지역가입자라는 어떤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보험료를 매기고 있는데, 야당안과 달리 이번에 정부에서 내나가는 그 기본 체제는 유지를 하지만 여태까지 재산이나 자동차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소득 흐름이 아닌 비중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를 매기던 걸 좀 대폭 낮춰서 지역가입자의 어떤 보험료 부담, 또 전체적인 어떤 소득 흐름상에서 형평성을 많이 이제 고려한다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기본 방향 그렇고 이제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이제 평가 소득 같은 부분을 비중을 많이 줄이겠다, 폐지하겠다는 거고, 또 피부양자는 고소득 피부양자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한 2천만 명이 넘어가는데 여기서 소득이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나 또 재산이 있는 분들은 단계적으로 좀 제해 나가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또 직장 가입자도 또 하나 큰 부분은 우리가 이제 보통 직장 가입자들 같은 경우는 월급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수 직장 가입자분들이 또 절대 숫자는 많지는 않은데 아주 여타 소득 관점에서 보면 상당한 고소득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이나 다른 소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지금까지는 연간 7,200만 원까지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했는데 이 7,200만 원이라는 게 보통 월급 생활자들의 월급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비중도 3단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낮추겠다는 게 이번 정부 개편안의 어떤 주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200만 원 훨씬 적은 금액부터 적은 금액으로 내려간다라는 거죠. 7,200만 원이 이제 현재는 7,200만 원인데 1단계에서는 3,400만 원까지 대폭 이제 낮추니까 그만큼 월급에 보험료를 부과할 그 소득이 많아지는 거겠죠. 그다음에 최종 3단계에서는 이게 2천만 원 초과하는 것까지 또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취자분들이 좀 오해를 하실 텐데 맞아요. 지금 예. 7,200만 원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맞습니다. 별도의 예. 보험료를 맞습니다. 부과했는데 3단계에서는 2천만 원만 초과해도 거기다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실제 건강보험료였던 대상이 굉장히 확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건강보험료라는 게 누구나 내고 있는데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면 사실은 너무 복잡해서 네.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였죠. 같은 보험 시스템을 적용받고 있으면서도 보험료는 좀 차별적으로 내고 있다라는 이 형평성 문제.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는 사람은 월급에서 내고 아닌 사람들은 지역가입자로 내고 있는데 뭐 피부양자라고 해서 직장가입자는 노인이나 어린이나 그런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서 돈을 안 내도 되는데 지역가입자에 편입되면 같은 조건인데 돈을 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비효율성이나 형평성이 어긋나는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소득이 이만큼 있는 사람과 조금 있는 사람과 이런 차별성에 대한 형평성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정부안이 나왔는데요. 예. 팀장님, 김종명 팀장님은 어떠십니까? 이 개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부가 지금 제시한 방안으로 기존의 이제 보험료 부가세의 불공평한 측면들이 조금은 완화된 건 맞습니다. 그래요. 네. 하지만 애초에 정부가 이제 부가체계 개편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명확하게 원칙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 예. 무임승차를 방지하겠다. 네. 그다음에 재정 중립 원칙을 지키겠다라는 거였는데 이번 정부안을 보면 이런 원칙은 상당히 좀 도달하지 못한 예. 굉장히 좀 미흡한 측면들은 있습니다. 과거보다 조금 이제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형평성이 좀 더 좋아진 건 맞지만 여전히 불공평한 부분들은 규모만 좀 줄어들었지 계속 남아있다라는 거죠. 예. 그럼 이 남아있는 부가체계 추가적인 형평성 제고 방안을까지도 제시돼야 되는데 그런 로드맵까지는 전혀 정부가 제시하지 않고 있고요. 즉 가다가 말아버린 중도에 이제 좀 거의 포기해버리는 정도의 아니지 않나 그런 평가를 합니다. 일단 대단히 미흡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흡하다. 우리 팀장님께서는 이제 굉장히 박한 평가를 주신 것 같아요. 뭐 저는 어떤 면에서는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우리 어떤 재반 현실을 고려했을 때는 어떤 부분에서 많은 이제 많이 고심한 예. 어떤 결과라고 볼 수가 최선을 다한 것 예. 같다. 많이 고심한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이제 단지 아쉬운 건 원래 저희가 2015년 1월 달쯤에 이제 이쪽으로 논의를 하려고 개편을 하려고 그러다 갑자기 이걸 스톱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부터 저희가 좀 빨리 추진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어떤 아쉬움이 있고요. 예. 지금 아마 제일 이제 공청에서도 나왔던 얘기지만 정부 개편안에 대해서 가장 큰 우려는 뭐 야당하고 비교했을 때 왜 아직도 지역가입자하고 월급쟁이 사업장 가입자를 구분하느냐 이 부분하고 예. 또 소득 중심으로 가는 그 기간이 이행 예. 과정이 7년이란 너무 긴 기간 동안 가다 보니까 적어도 두 정권은 거쳐서 가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실행에 옮겨지겠냐 예. 이런 부분에서 비판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정부 입장에서도 제가 정부를 옹호하려고 나온 건 아닌데요. 네. 정부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한쪽에서는 쇳불도 단김에 빼야 고통 없이 뺄 수 있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예. 급하게 먹다가 체한다는 어떤 이런 주장에 힘을 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 어떤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도 사회보험제도 아닙니까? 예. 이 제도를 외국제도와 비교하는데 우리는 지금 소득 파악 정도나 또 어떤 각 가구들의 자산 구성이 현금 소득 흐름보다는 부동산 위주로 또 돼 있고 예. 또 상당수 지역 가입자들 700만 명이 넘는 지역 가입자들 중에서 종합소득과세자료가 있는 게 한 절반밖에 안 되고요. 예. 또 소득 파기되는 사람들도 대다수가 500만 원 이하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소득 중심으로만 우리가 보험료를 책정한다 그러면 지역가입자들 같은 경우 상당수 보험료가 줄어는 들 수 있겠지만 예. 그만큼 또 재정 누수 형산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또 그걸 부담해야 된다는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관점의 고민도 있었다. 이걸 봤을 때는 무조건 정부가 내놓은 이 개편안이 문제가 많다. 또 너무 성의가 없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저희가 유보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예, 윤석열 연구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안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네. 분명히 이거를 한 방에 할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당연히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완전히 소득 중심의 부가체계 개편안까지를 제시를 하고 예. 그 구체적인 과정을 순차적으로 제시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건데 지금 이제 거기까지는 전혀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예. 그건 뭐 지금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조금 이따가 지금 하시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 네. 말씀하신 우리 윤석명 위원님의 말씀 부분은 소득 파악을 원래 해서 소득별로 예. 주는 게 평평한 건 맞지만 그 자체가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안이 최선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보건복지부가 소득 중심으로 완전히 끝까지 가는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예. 3단계 그것도 이제 가다가 말아버리는 안까지 제시를 한 거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네.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은 실제적으로는 한 47%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반 이상은 실제적으로 소득 자료가 안 없는데 된다는 거네요. 네. 문제는 이 자료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47%라고 하는 거는 국세청 기준이 아닙니다. 예.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국세청에서는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예. 종합소득 자료만 넘겨줍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역가입자들 중에서도 분리과세 소득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세대들이 갖고 있음에도 예. 불구하고 이 자료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예전에 추계하기로는 지역가입자의 분리과세 소득, 대표적인 소득이 일용소득이 될 겁니다. 예. 일용소득까지 합산하게 되면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은 네. 현재 한 47% 수준이 아니라 8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하, 물론 그렇게 지역가입자는 되면, 예. 완전한 소득 파악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지역가입자들의 구성을 보면 네.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라든지 예. 실업자분들이 사실은 지역가입자에 다 몰려 있거든요. 예.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직장으로 편입되지 못하고 다 지역으로 가 있는데 네. 이분들이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산, 자동차, 특히 재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액 재산에도 건강보험료가 굉장히 과중하게 부과가 되고 송파세모녀 사건이 있는 그 거거든요. 부분이었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 파악률 문제만 가지고 계속 부가 체계를 제대로 소득 중심으로 못 간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조건에서는 앞으로도 못 간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도 약간 동의가 되는데 그 윤 박사님은 네, 어떻게 이걸 항변하시겠어요? 네. 소득 파악과 예, 함께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제도를 개편하면서 어떤 부분, 어떤 과거에 보험료를 많이 내는 집단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보험료를 좀 경감해 준다 그러면 예. 그만큼 누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우리가 이제 분리과세 이런 부분을 제외했기 때문에 소득 파악률이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소득 파악을 하더라도 네.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서 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소위 말해서 제도 적용의 사각지대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극단적으로 지적하는 분들은 2천만 명 이상의 국민연금 적용 대상자 중에서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이건 저는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네. 1,0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과세 등등 이런 쪽으로 해서 소득을 파악한다고 그래봐요. 건설 일용직이나 택배 기사나 특수 형태 근로자들이 예. 많지 않습니까? 예. 문제는 우리가 소득 파악률을 높였을 때 그 파악된 소득이 진짜 어느 정도 충분한 생계가 가능한 소득을 넘어간다 그러면 네. 소득 파악하고 나서도 그 부분으로부터 충분한 보험료를 걷어낼 수가 있는데 예. 소득 파악을 어렵게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보험료를 별로 걷어낼 수 있는 부분이 별로 많지가 없다면. 않다 그러면 소득 파악은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예. 실제로 한쪽에서 걷어들이는. 상당 부분 혜택을 주면서 보험료는 경감을 시켜놨는데 다른 쪽에서 만큼 충당을 못하면 그만큼 누수가 생긴다. 건강보험 재정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1단계에서만 이번 정부 대책으로만 연간 추가 재정 소요가 1조 2,780억이고요. 예. 3단계에서는 3조 982억 원이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예. 물론 이게 지금 자기 소득이 있으면서도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지역가입자로 이렇게 전환시키고 또 고소득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더 부담시키고 월급의 추가 소득을 또 부담시킴으로 인해서 재원이 좀 절감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단계 개편 시 지금보다 한 9천억, 3단계에서는 2조 3천억의 돈이 더 필요합니다. 예. 문제는 소득 파악이 된다고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이 부족한 돈을
어디서 어디서 충당할 갖고 올 수 것이냐. 있어야 예. 그게 가능한데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좀 시간을 가지고서 단계적으로 가는 게 이 양쪽을 다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이 좀 이런 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게 된 것 이런 같습니다. 재정적인 부족분을 메꿀 수 있는 그럼 지금 이 현재 개편안에 대해서 다소 미흡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김정민 팀장님 생각에는 그럼 이런 부족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지금 정부안대로 보면 예. 1단계에서 9천억, 2단계에서 2조 3천억 정도가 적자가 나게 예.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적자가 발생되는 이유가 뭐냐면 무임승차를 충분히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정부안으로 지역가입자들은 어찌됐든 적지 않게 보험료 경감은 이루어지는 건 맞습니다만 그러면 재정 중립의 원칙에 의해서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거기에 거둬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기존에 이제 굉장히 많은 실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임승차하고 있었던 고소득자, 종합소득을 예. 가진 고소득자나 또 피부양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여기에 이제 무임승차 혜택을 줄여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균형 있게 이루어지면 재정 중립 문제는 충분히 해소가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수준 자체를 너무 낮췄다라는 거죠. 예. 3단계까지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종합과세소득을 2천만 원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은 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 기준을 어떻게까지 해야 된다고 보시는 2천만 원이 거예요? 아니라 예. 더 낮춰야 되고요. 아하. 그다음에 분리과세소득까지 확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한 거에 대해서 좀 다시 의견을 드리면 예. 지금 현재 지역가입자분들은 네. 사회보험 입장에서 보면 사각지대 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국민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사각지대 이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서는 아예 국민연금에 가입조차 못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에서 사각지대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자기 소득 이외에도 재산 자동차 기준으로 실제 예. 소득보다 더 많이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지역가입자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용근로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실제 그 소득에 대해서 합당하게 그 일반 직장인처럼 건강보험료를 부과받는 게 맞는 거지. 이게 그 근로소득 기준, 일용소득에 대해서 부과받는 것이 아니라 재산 자동차 기준으로 맞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자기 능력, 부담 능력보다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요 얘기 짧게 하고 저희 잠시 광고 듣고 4부로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나눠져 있는 거, 그 형평성 문제가 근본적으로 없어지려면 안 나누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의견들 이게 사실은 야당의 예. 입장이기도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평가 어떻게 짧게 좀 각각 좀 그게 이제 해주시겠습니까? 전면적으로 소득 중심으로 가게 되면 즉 모든 소득까지 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면 다른 요소들은 사실은 필요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라는 거를 저희 단체는 주장을 하는 거고. 윤 박사님은? 예, 뭐 우리가 여러 여건들이 소득 중심으로 갈 수만 있다면 괜찮겠는데 우리나라 지금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에서 제일 높은 뭐 47, 8%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빈곤율에는 상당 부분 재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노년층이나 등등이 소득 흐름보다는 재산, 부동산 위주로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제해버린다 그러면 우리의 과세 기반이 지금 현 단계에서는 상당히 축소할 수 있고 또 거기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굉장히 고액 부동산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보험료 부담을 안 한다는 측면에서 특히 젊은 세대, 소득이 적은 젊은 세대하고 형평성 관점에서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소득을 얼른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한 쟁점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저희 광고 듣고 4부에서 두 분과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뉴스 장면 승부 3부 마칩니다.